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강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시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란 얘기는 누구나 부정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도 많이 성장을 하고 배터리 산업도 당연히 함께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기차가 보급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전기 충전기일 텐데요. 전기 충전기 사업도 지금은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차 충전소 산업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주유소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구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차지인의 최영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영석입니다. 예, 그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한다, 자부하십니까? 충전소를 제일 오래 써봤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차는 언제부터 타셨습니까? 2014년 12월. 공식적으로 서울시 1호차를 탔고요. 서울시 1호차? 네. 되게 불편하셨겠어요? 그때 진짜 불편했죠. 충전기 몇 개 없었고,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충전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 되게 계획적으로 사셨어야 되겠어요. 아니, 인생의 실패를 많이 봤죠. 이제 뭐 충전이 안 돼서 못 간다거나, 뭐 이제 차를 실어 보낸다거나. 그렇구나. 일단 그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전기차 충전 플랫폼 회사 차지인의 최영석이고요. 원주 한라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업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관련한 소비자 관련해서는 이제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에서 자동차 분과위원으로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문제, 결함 같은 부분들을 이제 좀 지원해주고 있고요. 아실만한 사건들 중에서 이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나 BMW 화재 등 이제 다양한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 사항들을 좀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자율주행 때문에 차가 사고 났을 때 데이터 분석해서 이제 사고에 대한 해석을 한다거나 결함을 분석하는 업무들을 이제 경찰청이나 법원하고 관련된 업무들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처음에 전기차 충전기는 좀 어떤 동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원래 이전에는 뭐 전기차라는 게 아예 없었을 거니까, 원래 자동차 전문가셨을 건데, 어떻게 해서 전기차 충전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첫 번째 전기차를 샀고요. 뭐 사셨어요 처음에? i3. BMW i3가 유예 할부를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거 사면 무조건 남는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판단을 해서 샀어요. 타고 다녔는데 이 충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편한가 봤더니 이제 마침 제가 다 알고 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에 했던 게 아시는 소카 플랫폼 개발할 때 제어 단말기를 제가 했었고 서비스 프로세스를 했었기 때문에 차량 공유하는 그 소카 말씀이신 거죠? 돌아다니는 차도 했는데 가만히 서 있는 충전기 저거 그냥 고스톱 시키는 게 뭐가 저렇게 복잡하다고 안 되지? 그래서 이제 훈수 뜨다가 이제 회사를 차리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거의 그 충전기라는 거에 볼모지였을 건데,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겼던 뭐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좀 어떻다든지 이런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안 써보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관심은 많으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뭘 하겠다 안 써보니까는 이제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사업자들도 마찬가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게 좋을 거야, 내지는 자기 사업에 필요한 걸 자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상화가 되는 시점이 이제 오고 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급속 충전기가 많으면은 왜 안 좋아요? 급속 충전기 되면은 빨리 충전되고 좋잖아요. 주차를 빨리 끝내면 좋나요? 주차는 되게 오래 써야죠. 내가 비어있는 동안은 계속 예를 들어 지금 이 건물도 제가 지하에 차를 세웠는데 보니까는 급속 충전기 있더라고요. 충전 끝나면 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 쫓아 내려가서 빼야 돼요. 전화 오죠. 충전 다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충전은 주유처럼 그냥 잠깐 들어가서 금방 하고 나올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반대로 주차처럼 그냥 세워놓을 때 충전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이제 그것 역시 나쁘지 않다 하는 게 이제 한 가지고,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거네요. 주유는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급속 충전기로. 그것도 좀 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주유는 주차장에 기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에 기름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전기는 어디나 다 나오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저희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주유는 주유소밖에 기름을 못 팔고 거기 외에는 파는 게 금지되어 있고 위험하고 설비도 없기 때문에 이제 다 반드시 주유소 가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집에 주차장에 기름이 쫄쫄쫄쫄 나와요. 밤새도록 한 10리터 열심히 모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뭐 그러면 잘 때 받아놓고 잘 거. 가격이 10분의 1이에요. 아 10분의 1 좋네. 아 당연히 집에서 잘 때 받아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게 급속 충전도 비슷하게 돼요. 왜냐하면 급속 충전기를 주유소처럼 설치하고 설비 들어가고 하면 비용 자체가 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충전시켜주고 돈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예.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심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완속 충전 집에서 예. 이제 저 같은 경우 재충전기가 집에 주차장에 있어요. 제가 제 차를 다 충전하면은 지금 얼마냐 한 70원 곱하기 90km니까 6,300원이에요. 풀로 채우면. 풀로 채우면 그럼 한 600km 타거든요. 음. 근데 얘를 급속 충전기 예.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거 이픽 진짜 빠르니까요. 이제 그거를 소비자 가격 그냥 다 주고 예. 그러면 킬로와트당 한 400 얼마 되거든요. 오. 32,000원이에요. 그럼 거의 빨리 한- 가서 32,000원 내고 쓰시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밤에 그래서 저는 밖에 급속을 안 해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좀 드릴 수가 있죠. 와 그러면은 에너지를 차에다 보급한다라는 것에 대한 소비자 경험이 전기차 시대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특히 가격 때문에. 근데 돈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커피값 차이 나죠. 아, 별다방이랑 일반 다방이랑 무슨 다방이랑 가격 차이가 나듯이 아 근데 그건 약간 이제 브랜드 빨도 좀 있고. 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전기차 충전 쪽은요. 급속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350km를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수전, 그러니까 전력 설비가 350이 들어와야 돼요. 그쵸. 350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예. 지금 이 건물 있죠. 제가 보기에 이 건물 다 해서 수전 1000km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오. 우리 아파트에 가정집들 있죠. 예, 예. 한 가구가 보통 5km를 써요. 와 근데 350km면은 70배나 되는 전기네요. 그리고 한 가구에 5km 쓰지만은 풀로 안 쓰죠. 그쵸. 여름에 차단기 내려갈 만큼 다 쓸 일 별로 없잖아요. 예, 예. 근데 350km 충전기는 진짜 350을 쓴다 그러면 스위치를 탁 키면 350이 풀로 붙어요. 그쵸. 되게 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죠. 저기 콘센트 꽂아가지고 350 급속이 안 되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뒤에 엄청난 전력 설비가 따라 들어와야 되고 이게 공사비, 유지비, 그리고 이게 한전에 내는 비용, 그리고 기본 요금 등등 워낙 많은 비용이 뒤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치해서 이제 팔아서 돈을 회수하려 그러면은 이거 쉽지 않은 비즈니스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350kW짜리 좀 급속 충전하면은 뭐 배터리가 좀 힘들어한다, 망가진다. 이거는 좀 어때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밥을 빨리 먹으면 위장이 좋지 않을 수는 있죠. 그래서 꼭꼭 씹어 먹으라 그러죠. 예, 예.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그러면은 근데 밥을 빨리 먹는다고 바로 위가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배터리도 비슷해요. 바로 빨리 급속을 한다고 바로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데미지가 갈 가능성은 이제 천천히 들어가는 것 대비 높은 건 사실이고요. 결국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 이동은 화학이잖아요. 예, 예.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거는 그닥 천천히 되는 것 대비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밥을 천천히 드시는 게 위장에 좋다. 그냥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죠. 그럼 우리가 바쁠 때는 밥을 빨리 먹지만 그쵸. 평소에는 밥을 천천히 먹는 것처럼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진짜 급한 사람은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완속 충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 같은 케이스만 실제로 말씀드리면 14년부터 지금까지 한 7년 탔잖아요. 예, 예. 급속 충전한 횟수를 다 합쳐도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대충 100번이 안 넘어요. 기름처럼 주유소에밖에 못 넣을 것 같으면은 예, 예. 급속 충전기처럼 똑같이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주차장에서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유소를 굳이 갈 필요가 없다면은 그 차라는 게 뭐 24시간 내내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뭐 세워놓는 그 공간에서 충전할 수 있다면은 굳이 그 주유를 하듯이 이렇게 빨리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이다. 차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우주인의 관점에서 자동차는요 서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 트럭, 예. 택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는 서 있는 시간이 운행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출퇴근 그러니까 우주인의 때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상해 사람들 있잖아. 여기 잠깐 갔다 놨다 저기 잠깐 갔다 놨다. 내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 갖다 놨던 거를 저기다 갖다 놓는 것처럼. 그래서 그 그러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지점에 전력 설비가 있으면은 이걸 예. 가지고 조금씩 충전하면 되고 또 흔히 이제 일반인들 예. 기준으로 하루에 운행하는 운행거리 50km가 안 돼요. 내가 필요한 전력은 하루에 10km밖에 안 돼요. 와 근데 보통 전기차 한 대가 한 60km, 70km를 채우니까 근데 풀로 그렇게 안 채우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완전히 예, 앵고 만들어서 예, 예. 풀로 채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니면은 예. 한 절반이가 떨어져서 충전기 있다 그러면 그냥 계속 물리거든요. 그치 우리도 휴대폰 빵 될 때까지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때 지금 이 얘기도 저는 사실 낯설게 느껴졌던 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충전되면 좋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주유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뭐 시행착오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민들 속에서
어떤 방향을 찾았다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급속 위주로 정책을 갔어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랬다가 이제 완속 위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완속으로 가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콘센트 위주가 같이 섞였어요. 콘센트 위주는 또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생각하는 완속 충전기 7kg짜리거든요. 근데 이 7kg도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집에 5kg라고요. 우리 집만큼의 전력을 줘야 돼요. 이상으로.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 7kg짜리 충전기 다 못 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계산을 또 해볼게요. 이거 자꾸 산수 나오는데 7kg면은 우리 꼬비디가 그 센수 다 해가지고 이거 CG로 다 올려줄 거예요. 7kW면은 아까 말씀드린 1kW로 5kg 간다 그랬잖아요. 7이면은 1시간 충전하면 35kg를 가요. 그러면 제가 차를 타고 와서 저녁 때 이제 한 8시쯤 충전기를 물려놓잖아요. 그럼 완전 앵꼬가 아니다고 가정을 하면은 새벽 2시쯤 되면 충전이 끝나요. 그럼 차 빼줘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7kg보다 느린 3kg를 가지고 두 개로 쪼개서 차 두 대가 아침까지 충전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건물의 전력량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충전해야 되는 차는 많고 그럼 그 차가 들어온 시간 나간 시간 이제 움직임까지를 계산해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제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풀로 충전하는 것보다는 여러 대 충전할 수 있게끔 그냥 3kg짜리 충전기 그러니까 더 느린 거를 많이 놓고 오래 주차시키면서 오래 충전하는 게 훨씬 더 편의성을 가져옵니다. 출력은 높지 않지만 저출력이지만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 여러 사람들이 차를 안 빼도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 솔직히 나 말고 무슨 사람을 신경 써요. 나만 편하면 됐지. 제가 되게 솔직한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전에 제주도에서 차 안 빼준다고 막 차 들이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편하다 하면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내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충전 끝났는데 안 빼서 욕 먹으면서 있는 건 편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충전이 조금 덜 되더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편하게 갖고 가져갈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주차장이 제일 구석이라도 내 지정 좌석이 있는 게 좋아. 괜히 누구 있어갖고 앞에 뭐 좀 비켜라 말하는 것보다 요즘 그래서 아파트도 건물도 예전에는 주차 자리 되게 좋은데 전기차 충전기 갖다 놨거든요. 지금은 제일 구석탱이, 제일 지하에 남들이 탐내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욕을 덜 먹어. 그렇지. 그리고 나는 항상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가면은 나는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세워놓고 충전하고 그냥 한 2분 걸어오더라도 행복해요. 엘리베이터 바로 밑에 있는 멋진 충전기 있는데 맨날 다른 차 세워서 전화해서 차 빼달라? 그거 할 짓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좀 늘어나고 하니까는 좀 이제 좋다. 아니 그 전에 법도 바꿨었잖아요. 바꿨죠. 그거 제가 막 이거 충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차가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그 페널티를 주는 거지. 어떻게든 그 자리에 못 쓰게 하려고. 근데 그 페널티를 주려면은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와서 조사받아야 되고. 누가 하겠어요 그거. 이 법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요. 근데 그것도 그 다 이거 근거가 없으니까는 안 빼주는 거예요. 빼줘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빼시면 딱지 날라갑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빼주잖아요. 근데 욕은 할 수 있지. 에이 더럽게 주제라네 그러면서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 내 입장에서. 근데 요즘은 이제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문화로 잡혀가지고 안 빼면은 단속도 한다 그러고 하니까 큰일 나나 보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라고 인지를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덜 싸우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진짜 그래. 만약에 전기차를 둘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옆집하고 또 싸웁니다 이거. 싸우는 게 아니고 친해서 피곤해. 새벽 2시에 연락이 와서 빼달라는데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빼줘. 차라리 모르면 쌩 까면 돼요. 자느라 못 받았어요 하는데. 자느라 못 받아서 하면 되는데 아는 사이면은요. 그 내가 똑같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 돼. 이게 서로 불편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 장소에 따라서 급속, 완속, 콘센트가 각각 다르게 들어가야 돼. 그 사용자의 이제 유저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뭐 빨리 들어가는 거 많이 되면 좋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사용자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제일 편한 거 갖고 이렇게 굳이 가장 빠른 걸로 하는 것이 사람이 제일 바라는 것이다가 아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런 방향성은 이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딱 잡아가지고 좀 입안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제일 빨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콘센트는 제가 법으로 임시허가 받고 법제화 시켜버렸고. 그러니까 콘센트라는 건 뭐죠? 이것도 제 경험치에서 나온 건데 제가 12월 그러니까 2014년 12월 눈 오는 날 차를 받아왔어요. 월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장거리 가다가 이제 충전기 고장 나서 방법이 없어서 이제 마트에 소방서에 저희 콘센트에서 쭉 빼가지고 충전시켜서 집에 왔거든요. 충전이 돼요? 콘센트에서 충전이 돼요. 느릴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220V 콘센트가 최대 전력량이 시간당 3.3kg 나오는데 3.3을 뽑았으니 좀 위험해서 저희가 보통 한 2.67을 뽑아 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만 대도 한 15kg 정도 가니까는 결국 충전의 끝은 콘센트예요. 근데 저기는 그냥 쓰면 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콘센트를 만들었어요. 전기 자판기. 그러면 이 콘센트로 해서 전기를 뽑아 쓰면 돈을 내야죠. 여기서 과금이 되고. 그러면은 사용하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콘센트 주인
예. 그럼 돈을 받아야겠죠. 아, 그러니까 한전에다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이 전기 주인한테,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사람한테 주는 맞습니다. 거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과금을 안 하고 갖다 쓰면 혼나는 거죠. 도둑질이죠. 조금 썼을 때 괜찮은데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콘센트에 충전하면은 경찰 불러요. 프로세스가 되게 간단해요. 공동관리비로 내는 건데 당신이 왜 그냥 쓰세요? 휴대폰 충전 정도는 오며 가며 보이면 이렇게 꽂아서 쓰는데 전기차 충전은 그렇게만 보기엔 전력량이 좀 많아요. 눈에 띌 정도로 많고 그리고 이게 주차장에서 계속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면 내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민원 들어오고 싸움하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사업을 설명할 때 그래요. 전기차 충전은 프렌들리한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이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이 분쟁이.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쟁을 해결해주고 돈을 번다라고 생각. 분쟁 해결이 뭐가 있으신가 봐요. 예전에 교통사고 분쟁도 그렇게 해결을 하시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자꾸 분쟁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콘센트는 아무데나 꽂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있는 콘센트 위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콘센트는 아무나 꽂아서 쓸 수 있으니까요. 예, 그거 위에 이제 덮어버리고 돈을 받게 만드는 거죠. 콘센트에 자물쇠를 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드는 그냥 꽂아 놓을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전기가 안 나와요. 아, 결제가 되는 콘센트를 만드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제 과금을 하는 과금형 콘센트라는 걸 만들었고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었다 보니까는 이걸 가지고 사업할 수 있다 없다 법적으로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를 받았고 법 개정시켰고 그리고 법이 개정되니까는 이제 정부에서 콘센트를 대량으로 보급하겠다. 실제 제가 임시허가 하고 뭐 다 했는데 저는 많이 팔지 못했어요. 왜요? 그냥 길을 뚫었죠. 우리가 전기차 충전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일종의 충전기와 네. 관련된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충전기를 만드는 비즈니스가 있고 네. 하드웨어 기계를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충전 사업 예를 네. 들면 주유소 네. 같은 역할을 하는 충전 사업자가 있고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충전기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좀 글로벌하게 좀 잘하는 플레이어들은 어떤 건지 하나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충전기는요 말 그대로 충전하는 기계인데 크게 이제 급속 충전기하고 완속 충전기 네. 두 개의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완속 충전기는 조금 이제 비하에서 이야기하면 아무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교류로 들어왔는 전기를 교류로 그냥 그대로 보내는 거고 일부 기계 장치 그다음에 뭐 서버하고 연동시키는 서비스 정도가 다기 때문에 뭐 기술 수준이 되게 낮은 편이. 물론 거기에도 뭐 인증 규정, 뭐 국가별 규정에서 조금 골치 아픈 건 있는데 그래서 완속 충전기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수천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100개 넘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약간 논외로 하고요. 예. 이제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꿔서 예. 어쨌건 대용량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기술 진입 장벽이 좀 많이 높고 이제 인증 규정이나 안전 규정이 되게 높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SK에 인수돼 있는 시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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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가 이제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를 다 하는데 어쨌건 급속을 해서 미국 수출, 또 유럽 수출 이런 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잘 해요. 네, 국내 회사 중에 지금 해외 수출에 대한 경험이나 이걸 이제 운영해 본 경험 있는 회사가 시그넷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한 두세 개 회사가 지금 또 얼마 전에 롯데로 인수됐던 중앙제어 같은 경우에도 중앙제어 아직 해외 수출은 못했는데 예. 뭐 그거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충전 사업이라는 데에서 그 기술력, 네. 그러니까 진짜 핵심 기술이 뭐예요? 그게 되게 만들기가 뭐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급속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충전기는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은 전력을 변환시키고 직류, 전류 자체를 제어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차하고 통신도 해야 돼요. 차가 충전기한테 이제 원하는 전력량을 이야기하고 이걸 계속 넣으라 그래요. 지금 얼마 전에도 보면 뭐 테슬라도 이슈가 있었고 충전하다가 차가 이상하신다는 이슈들 예. 나오고 있고 그다음 지금도 보면은 뭐 말은 안 하는데 수입차들 중에 호환성 문제들 많이 있어요. 완속은 충전에 호환성 문제가 거의 없는데 급속은 이제 이렇게 대화하듯이 충전기와 차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밥을 빨리 먹으려면은 야 지금 그쵸. 빨리 들어간다 이걸 얘기 그렇죠. 안 해주면은 얘가 큰일 나죠. 체하니까.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잘 맞춰야 돼. 그리고 그 다음 기술로 요즘 이제 뭐 플러그인 차징이라고 차하고 연결시켜서 충전기가 차를 인식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결제해야 될 이슈거든요. 결제.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는 이제 주로 고전력을 하던 회사들 해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ABB 네덜란드 회사. ABB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시멘스가 지금 들어와 있고 뭐 시멘스, 대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델타 다 전력 설비하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급속 충전기를 하고 있어서 급속은 전 세계로 플레이어 좀 쓸만한 회사 다 찾아라 그러면 10개가 안 돼요. 와,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대규모로 전력을 기존에 하던 회사들이
좀 사이즈를 줄이면서 접근했던 그런 방식이 그렇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약간 좌절을 느낀 게 전기는 잘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차하고 통신해가지고 뭔가 서티를 해야 돼요. 그다음 서버와 연동시켜가지고 고객들 사용성이 막 좋아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얘가 소프트웨어가 점점 커져요. 소프트웨어가 네. 우리 흔히 자율주행 자동차 뭐 운전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커지듯이 충전기도 고유의 전력 제어 기술 제외한 뒤쪽 소프트웨어가 점점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기술력 차가 좀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도 완속은 하드웨어적으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완속도 소프트웨어가 좀 이제 골치 아프기 시작해요. 완속은 정말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보니까는 이제 윗단 연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만세 부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돼요. 급속은 그나마 좀 규모 있는 회사들이 하는데도 이제 마찬가지 윗단 서비스가 좀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같은 충전 기계인데요. EA는 EA대로 자기네 소프트웨어 올려달라고. 이비고는 이비고대로, BP는 BP대로, 쉘은 쉘대로 그걸 다 맞춰야 돼. 기계가 서버에 맞아야죠. 그 사업자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핸드폰이 이 통사마다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 통사가 자꾸 생겨. 이걸 다 맞춰달래. 그러네요. 이게 진짜 플랫폼화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뭐 안드로이드다. 그쵸. 이런 게 있어줘야 그 위에서 이렇게 맞추는 거지. 안드로이드가 없는데 그냥 뭐 LG는 무슨 OS, 자기 스타일대로. 뭐 SK는 무슨 OS 이러면 그 기계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통신사용 따로, 이 통신사용 따로 이렇게 근데 통신사가 거예요? 매달 하나씩 생겨.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야, 그러면은 뭐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하는 건 어때요? 이게 업의 특성이 달라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잘하면 좋겠는데 이제 주로 전력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거기서 저는 그 생각 있거든요. 충전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컨버터가 핵심이다.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파워 모듈. 파워 모듈. 네, 파워 모듈이 왜냐하면은 이제 충전기 급속 충전기는요. 저희는 산업을 그렇게 봐요. 저 유지보수업이에요. 많은 장소에 설치해놓고 부품 계속 파는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게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파워 모듈이 자꾸 나가요. 고장이라는 거죠. 걔는 원래 소모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이제 그거 하느냐고. 그다음 또 하나가 급속 충전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속으로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100kg짜리 충전기 스탠드 언론 있잖아요. 얘는 수전을 100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차에다 넣어주거든요. 그럼 차가 0에서부터 한 80%까지 아니면 한 60%까지는 100으로 풀로 받아요. 근데 6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올라갈 때는 한 50으로 줄이고요. 이제 갈수록 점점 내려가거든요. 근데 기계는 수전을 계속 물고 있죠. 이런 거죠. 식당에 6인용 좌석밖에 없는 거예요. 6명 있다가 3명은 집에 갔는데 그 자리에 다른 손님을 못 받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충전기는 전력 배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전력이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와 있으면은 충전기 2개 가지고 잘 스위칭 배분하는 기술. 이게 결국 전력 제어 기술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딱 한 개의 큰 충전기가 한 대 있을 때는 그냥 쓰다가 얘가 만약에 전력을 안 쓰게 되면 그 전력을 다른 쪽으로 옮겨주는 일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죠. 돼요. 똑같아요. 식당에 6인 좌석밖에 없는데 밥을 몇 그릇 팔겠어요. 적당히 먹고 빠져서면 이제 옆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얼마나 촘촘하게 잘 하느냐가, 그리고 이게 충전기도 돼야 되지만 뒷단에 있는 플랫폼 서버에서도 잘 맞춰서 운영을 시켜줘요. 그래서 수전을 그 디바이스 하나만으로도 그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네요. 네, 지금 사실 EP 같은 경우에 전력 디스트리뷰션이 안 돼요. 이제 하나가 250을 물어버리면 그 차가 빠질 때까지 계속 250을 잡고 있어요. 뒤로 전기는 많이 필요도 없는데. 전기는 남았는데 저쪽 차는 느린 거예요. 그래서 왜 테슬라도 슈퍼차저가 N빵 하잖아요. 기계 한 개 팔에 2개 달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고 있고요. 근데 다른 차가 와서 빈자리가 하면 되는데 이 자리 오잖아요. 그럼 반반 나눠요. 그래서 매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이제 전력 분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그게 그 다음 나가면 뭐냐 하면은, 그럼 슈퍼차저도 패 있는 데랑 분배를 못하는, 그냥 2개로만 분배하는 정도인 거고, 그 분배가 쉽지 않아요.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이거를 딱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좀 크게 이야기하면 DC 배전 비슷한 건데 그건 또 은하드 기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급속 충전 쪽은 물류회사라든지 트럭들이 미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초급속 충전기가 뭐 50개, 100개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력 배분하기 위한 솔루션하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전력을 땡겨올 수 있는 수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ESS가 그러니까 전기 담아놓고 이걸 분배시키고 오퍼레이팅하는 기술. 그래서 급속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전력 제어 기술 쪽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저 이렇게 단순하게 이거 기계를 누가 잘 만드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뒷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 한 개 있을 땐 괜찮았는데 이제 차가 많아지면서 매출을 많이 올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죠. 국내에서는 그런 것들의 일단 디바이스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건 어디가 주로 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저희가 그거 좀 하고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이게 그 기기 디바이스 관련한 부분이고, 그럼 그 다음 그러면 충전 사업자는 마찬가지인 게 내가 땅이 있어, 아니면 내가 남의 땅을 빌릴 수 있어. 예를 들어 주차장 사업자처럼. 그래서 충전기 사서 설치하고요. 손님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흔히 그런 분들 이제 충전에서는 CPO라고 차징 포인트 오퍼레이터 충전 사업자인데 차징 포인트 오퍼레이션. 예. 네, 오퍼레이션 하는 회사는 이제 저희는 이통사라고 봐요. 이통사? 네. 이동통신사? 네. 왜요? 폰 여기저기 거 받아가지고 고객 모아갖고 이제 주고 돈 받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CPO는 핸드폰 하는 이동통신사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폰 회사는 충전기 제조사고. 충전기 제조사가 있고 이 사람들이 쓰는 것에 대한 요금을 받아가는 사람. 그렇죠. 그 CPO들은 이제 땅을 잘 찾아야 돼요. 그치. 좋은 장사 잘 목 좋은 데를 좋은 땅을 찾아야죠. 예. 네, 그게 이제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건물일 수도 있고 어쨌건 전기차 사용자가 많은 자리 찾아서 설치하고 운영 수익을 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운영 수익이 쉽지 않아요.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차지 포인트도 그렇고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예. 이걸 이제 뽑아낼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글로벌리 여기다 보조금을 줘요. 충전 사업자한테. 네, 충전 사업자한테. 근데 보조금을 주다 보니 이제 어떤 나라는 보조금으로만 막 너무 이제 쫓아가는 데가 있고, 예. 보조금이 실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나라들도 조금 있고. 어쨌건 이제 이 사업자는 아까 똑같잖아요. 이제 6인용 테이블을 어떻게 하면은 잘 쪼개서 팔까 이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플랫폼이 고도화돼야 되는. 우리 이통사도 보면은 왜 모 이통사는 요금제를 다양하게 잘 못 만들잖아요. 예. 그게 뒤에 플랫폼 때문이거든요. 아. 근데 모 회사는 참 요금제 복잡하게 잘 만들죠. 네, 그게 딜을 얼마나 잘 쪼개놨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품화를 잘 시킬 수 있고 없고 그러니까 다른 거거든요. 그럼 충전 사업자 중에 좀 차지 포인트 얘기해 주셨는데 네. 차지 포인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고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설명 들었을 때는 뭐 광고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충전 사업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은 좀 어때요? 차지 포인트는 어쨌건 글로벌리 제일 큰 충전 서비스 사업자 중에 하나고요. 예. 이제 미국에서 2011년도인가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는 이제 친환경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호텔 건물들은 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하게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충전기 설치해야 되는데 뭘 설치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짠 나타난 게 차지 포인트예요. 예. 우리한테 6,000불 내면 충전기 설치해주고 운영 다 해줄게 하고 시작을 해서 이제 예. 규모를 키웠고 예. 실리콘밸리 쪽 돈이 들어와서 계속 이제 파일을 키우면서 자동차 회사나 큰 애들한테 투자 받고 설치해주고 하는 이런 모델로 갔었는데 예. 사실은 회사의 그 충전 서비스 매출보다가는요 예. 시공 운영, 아. 공사, 기계 팔기 그리고 플랫폼은 정말 허접해요. 그러니까 주유소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노가다 그 회사예요. 주유소인데 주유해서 기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유소를 설치해주는 인테리어 건축업으로 돈을 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조금을 많이 땡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는 지금은 사업 모델 좀 바꾸고 있어요. 약간 프랜차이즈 모델 비슷하게. 그리고 플랫폼 쪽도 이제 얼마 전에 폭스바겐인가 아우디 자회사 중에 하나 또 인수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을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CPO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는 타이밍으로 가려 그러면은 예. 플랫폼을 고도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규모가 있으니까는 그 플랫폼을 자기네에게 맞춰갖고 내재화 시키겠다고 이제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철저히 싱글 브랜드 전략으로 가요. 자기네 브랜드로 이제 다 붙이는 형태. 힐튼 호텔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충전기를 만드는데 같은 충전기를 여러 개 하면서 여기다 같은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건 옛날에 파리바게뜨가 저희 한 달에 뭐 6개월 뭐 몇 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 바꾼다 그러고 인테리어 자재 팔고 뭐 약간 그런 거 비슷해요. 뭐 그런 거를 네. 했던 그런 그러니까 네. 그때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쵸. 주요 사업 모델이 그런 걸 바꿔주고 할 네. 때 자기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하는 네. 그걸로 좀 그걸로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플랫폼을 좀 고도화시키면은 이제 ESP라고 이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 예를 들어서 뭐 선불 카드 비즈니스라든지 예. 뭐 이제 복합 상품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약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이따가 따로 드릴 거예요. 이게 선불 카드를 보호합한 그 뒷단에 있는 비즈니스 얘기는 이거 다음 얘기가 될 건데 일단 잠깐 설명드리지만 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차지 포인트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는요 차지 포인트 사이트를 딱 들어가면은 집이 나왔어요. 예. 가정용 충전기, 뭐 호텔, 식당 이런데 지금은 차지 포인트 사이트를 들어가면 트럭이 나와요. 아마존에 왜 공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그냥 ESS 집어넣고 수천 킬로와트 집어넣어서 오퍼레이팅하는 이쪽으로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는. 왜냐면 당장 돈 벌기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고 그쵸. 그러니까 뒤에 플랫폼 쪽은 약해도 그나마 돌아가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충전기 사업자라고 생각할 때 생각나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충전기 설치해주고 거기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네, 돈 받고. 예. 그다음에 블링크 같은 경우가 조금 머리를 쓰는 친구들인데 거기도 이제 나스닥 등록돼 있죠. 예. 거기는 광고하는 친구들이에요. 광고. 네. 예. 그러니까 충전기 건물 예를 들어서 여기 1층 괜찮잖아요. 그럼 예, 이 땅을 따요. 그리고 건물주한테 가서 땅 공짜로 주세요. 충전기 설치할게요.
그리고 거기에다 광고를 주죠. 그리고 그 공사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광고 자리를 따고 충전은 그냥 서비스로 가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왜냐하면은 미국 광고 되게 까다롭잖아요. 예. 광고판 설치가. 근데 충전기 윗단에 광고판을 붙여버렸어요. 원래 광고하던 친구들이래요. 그거는 나라에서 좀 오케이를 해줬나 보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그레시브하게 취지니까. 좋은 취지니까. 그래서 블링크는 자체 사업 모델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광고 사업. 그렇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그것도 특이하네. 그 차지 포인트보다가 블링크가 가격이 지금 낮은데 아마 역전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블링크 작년 20년도 매출이 80억인가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뭐 작은 회사네요. 근데 스펙으로 올라갔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작년 매출이 얼마나 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인데 이제 이게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놨으니까 전 미국으로 퍼질 거니까는 예. 사실 복사 붙이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죠. 그리고 장점들. 이제 광고 하나 따올 때 단가도 이게 여러 군데 설치돼 그쵸. 있으면 단가를 좀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 사업 모델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자별로 모델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요즘 이제 미국에서 새로 뜨고 있는 건 이제 홈 충전 쪽이에요. 홈? 네. 집에?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밖에 비싼 캐펙스 투자해가지고 언제 뽑아요? 그러니까 집에 넣어야겠다. 그래서 홈 충전을 미국은 누가 지금 다 들어오냐 하면은 전력 사업자들이에요. 유틸리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가정집에 전기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kg를 팔았어요. 예. 근데 이걸 1000kg 파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쵸. 전기를 집에 쓰는 뭐안 쓰던 전기라는 게 전기를, 냉장고를 갑자기 3개 놓을 수도 없잖아요. 예, 예. 근데 딱 보니까 전기차 때문에 많이 쓰겠거든. 예. 그럼 그 다음 머리를 쓰는 게 야, 그렇다고 발전소를 더 짓고 송배전망을 더 늘리면은 또 코스트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 있는 충전기하고 전력망 연동시켜서 예. 그래서 집에 전기를 덜 쓸 때 충전을 하게끔 유도시켜요. 밤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밤에 아니면 반대로 낮에 신재생 전기 가지고 이제 전기가 남을 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있는 발전 그다음에 송배전을 늘리지 않고 전기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연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분산전은 DR 연동 되는 이제 완속 충전 솔루션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뜨고 있는데 웃기는 게 저희가 그 표준 때문에 지금 예. 계속 보조금 준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이 없어요. 말만 있어요. 안 해봤어요. 걔들. 그러니까 표준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그냥 개념 정도로 생각하고 개념 있는 정도만 거고. 했지 실제적으로 액츄얼하게 안 움직여봤고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 레퍼런스 들고 지금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료를 더 달라 그러고 있어요. 아니 뭐 실제로 그냥 어떻게 달라 그러면 보이는지. 되나? 예. 우리 비즈니스를 말로 하나? 그렇죠. 뭐 이제 뭐 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완속 충전은 전력 사업자, 그다음에 예. 건물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충전 사업자가 아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차지 포인트처럼 그걸 설치하고 거기서 돈을 받는 모델. 그리고 블링크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광고를 띄워서 보는 모델.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요새 좀 많이 하는 거는 뭐 개별 그 가정이라든지 빌딩에서 그 사람들이 전력 사업자들이 거기서 좀 더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 팔고 있게끔. 매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일종의 이런 거죠. 케이블 TV 보면 밑에 막 사업자들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비슷하게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런 모델이 있고.